밥 먹고 바로 하셨다고요? 그 습관 그대로 두면 병원 가기 전에 먼저 쓰러집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식사하고 나서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분 안 돼서 뇌출혈, 부정맥, 위장 파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위험해요? 네, 위험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세 가지 행동을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루 3번, 평생 이어지는 습관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식사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하나라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를 지켜본 20년 경력의 응급실 의사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진짜 내 몸을 살리는 선택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조금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다소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 경우 편안하게 흘려 들으셔도 이해에는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제 응급실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는 진짜 실제 사례입니다. 밥 먹고 잠깐 그랬을 뿐인데 설마 그게 원인일 줄은 몰랐어요. 이 말,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가족들에게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산소호흡기, 심전도, 응급처치가 이어집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2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식사 직후의 행동 하나 때문에 급성 증상을 겪고 실려온 환자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특별한 질병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평소 건강검진에서 딱히 문제 없던 분들, 평범한 식사를 마치고 습관처럼 하던 행동이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아마 들어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그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심장, 위장, 뇌혈관에 부담을 주는 강력한 촉매가 되는 습관입니다. 첫 번째는 위장을 망가뜨리고, 두 번째는 뇌혈류를 급격히 떨어뜨리며, 세 번째는 심장을 직접적으로 압박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하지 마세요 수준이 아닙니다. 왜 위험한지, 어떤 원리로 우리 몸이 반응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대체하면 좋은지까지 의학적으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반복되지만 위험성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습관형 사고의 대표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당신 가족의 건강, 그리고 당신 자신의 평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행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직후 많은 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눕는 것입니다. 배부르니까 잠깐 누워야지. 소화되도록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바로 이 누워있는 시간이 위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시작입니다. 위는 원래 음식을 받아들이고 아래 방향으로 소화액을 분비해 음식을 내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식사 직후 몸을 눕히면 위 내부 압력이 바뀌고 소화액이 거꾸로 식도 쪽으로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죠. 근데 전 그런 거 없는데요? 지금 증상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역류는 누적됩니다. 1년, 2년간 반복되면 위 식도 접합부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은 미세한 출혈과 함께 만성화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진행되면 발해식도, 즉 식도암 전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상당수는 식사 후 20분, 30분 안에 잠깐 눕는 습관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위장 근육의 탄성이 떨어지고 식도 관략근의 조임이 약해지기 때문에 위액이 더 쉽게 올라옵니다. 게다가 누워있는 동안
위 배출 속도가 느려지고 식사 내용물이 정체되면서 복부 팽만감, 트림, 위 통증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누운 상태에서 위 내용물이 역류하게 되면 소량의 위산이 기도로 흡입되기도 합니다. 이걸 미세흡인이라고 하는데요. 기침이 자주 나고 자주 목이 쉰다거나 아무 이유 없이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분들은 이게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만성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되면 역류성 후두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눕는 행동은 위산 역류, 소화지연, 만성염증, 기도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식사 후 최소 20분, 30분은 반드시 상체를 세운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파에 등을 기대거나 의자에 앉은 채로 천천히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볍게 실내를 걷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절대 눕지 마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위장을 살릴 수도 서서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식사 후 하면 뇌혈류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두 번째 행동에 대해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매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바로 식사 직후 샤워하는 것입니다. 샤워요?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실제로 상당수 환자분들이 밥 먹고 샤워하다 어지러워 쓰러졌어요 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단순한 어지럼증 문제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뇌에 피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 즉 일시적 뇌허혈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이해하셔야 할 건 식사 직후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혈류를 위장 쪽으로 집중시킨다는 점입니다. 이걸 내장 혈류 집중 현상이라고 합니다. 반면 샤워, 특히 뜨거운 물 샤워는 몸 전체의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피를 피부 쪽으로 몰리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피가 어디로도 안정적으로 가지 못하고 뇌혈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기운이 빠져서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나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 혈관 탄성이 약해진 고령층에겐 이 순간이 아주 위험합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환자 중 식사 후 샤워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응급실 내원 원인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샤워 중 넘어지게 되면 일반 낙상과는 달리 젖은 바닥, 미끄러움, 고립된 공간,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 결과 두부 손상, 외상성 뇌출혈, 고관절 골절 등의 2차 손상이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요약하자면 식사 후 즉시 샤워하면 뇌혈류 감소, 저혈압성 실신, 낙상사고, 외상성 손상, 위험이 동시에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식사 후 최소 40분 이상 소화를 충분히 마친 뒤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뜨거운 물 오래 서 있는 샤워는 식사 후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식사와 샤워, 각각은 건강에 좋은 활동일 수 있지만 타이밍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압박해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는 세 번째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모르고 하면 큰일 나는 습관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세 번째, 응급실 의사가 가장 강하게 경고하는 식사 후 행동, 그건 바로 식사 직후의 격한 운동입니다. 운동이 뭐가 문제야? 건강에 좋잖아? 맞습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는 예외입니다.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혈류를 위장 쪽으로 집중시킵니다. 이때 갑자기 빠르게 걷거나 등산을 하거나 헬스장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 몸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내장은 지금은 소화할 시간이야 라고 말하고 있고 근육은 지금은 움직여야 해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심장은 두 군데에 동시에 혈류를 보내야 하는 이상 상황에 빠집니다.
결국 심박수는 급상승하고 심근에 무리가 가며 심장 근육은 산소 부족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 같은 급성 심장 질환의 시작입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동 중 좀 어지럽네, 숨이 평소보다 더 가쁘네 정도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 무리하게 운동을 계속하면 심근에 미세 손상이 누적되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자주 보는 사례 중 하나가 식사 후 기분 좋게 걸으러 나갔다가 갑자기 쓰러진 환자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심방세동, 고지혈증 있는 분들, 60대 이상 중장년층, 이분들은 심장 관류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식사 후 3060분 이내에 격한 움직임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럼 가벼운 산책도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죠. 산책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속도를 올리지 말 것. 둘째, 숨이 가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순간 멈출 것. 셋째, 최소 식후 30분 이후에 시작할 것. 특히 계단 오르기, 무거운 물건 들기, 팔을 위로 뻗는 동작은 식후 1시간 동안 삼가야 합니다. 심장은 늘 고요하게 일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온몸을 살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 펌프를 식사 직후 억지로 가속시키면 언제 어떻게 멈출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는 눕지 말고 샤워하지 말고 격한 운동은 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지만 몸은 절대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식사 후 어떤 습관이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의사들이 직접 추천하는 식사 후 건강 루틴을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사 후 금기 행동 3가지 기억하시죠? 첫째, 눕지 마십시오. 둘째, 샤워하지 마십시오. 셋째, 격한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A, 난 저 중에 하나도 안 해. 하지만 제가 응급실에서 진료했던 수많은 환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은 절대 그런 행동 안 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누운 건 아니고 그냥 소파에 살짝 기대 있었을 뿐이에요. 샤워는 잠깐 했어요. 평소에도 괜찮았는데요. 운동도 그냥 집 앞에 잠깐 산책했어요.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무심코 한 행동, 습관처럼 반복된 루틴, 그 안에 의학적으로 위험한 타이밍이 숨어 있습니다. 식사 후 졸릴 때 소파에 눕는 건 누운 거나 다름없습니다. 밥 먹고 곧장 욕실 가서 뜨거운 물로 15분 이상 샤워하는 건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밥 먹자마자 강아지랑 빠르게 걷거나 가벼운 등산을 가는 것도 심장에 과부하를 주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위험 행동이라는 걸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3가지를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3번 식사, 그 뒤에 습관도 3번, 일주일이면 21번, 한 달이면 90번이 넘는 노화 유발, 응급질환 유도 습관을 본인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는 분일수록 난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말로 스스로를 속이곤 하죠. 하지만 몸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증상은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1년, 10년 쌓이면 결국 내 몸이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정말로 나는 3가지 다 안 한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한 가지만 해도 몸에 부담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갑작스러운 돌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저는 정말 수도 없이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알고도 반복한다면 그건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당신의 건강 그리고 가족의 인생까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식사 후엔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응급실 의사들이 직접 권하는 식사 후 좋은 루틴을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따라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몸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식사 후 하면 안 되는 3가지 행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식사 후엔 뭘 해야 하죠?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볍게 걷고 천천히 움직이고 상체를 세우는 것, 이 3가지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사 후 루틴입니다. 먼저 걷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30분 사이 가볍게 51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 이건 위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주고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시키며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걸 식후 산책요법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고지혈증 환자에게 가장 먼저 권장하는 습관입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절대 빠르게 걷거나 언덕을 오르거나 숨이 차도록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말하면서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속도, 심박수는 100bpm 이하가 적당합니다. 이게 바로 심장과 위장 모두에게 부담 없는 이상적인 움직임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몸을 세운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누우면 위산 역류, 소화장애, 기도 자극 등이 발생하죠. 반대로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인 채 앉아있는 자세는 위장 하부 압력을 완화시켜 소화를 훨씬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 한 가지 추천드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복식 호흡입니다. 식사 후 5분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소화기계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이건 실제 내과 의사들이 소화불량 환자에게 권하는 비약물적 치료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식후에는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차를 천천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찬물은 위장 운동을 급격하게 멈추게 만들 수 있고 반대로 따뜻한 수분은 소화효소 활성과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피해야 할 것만 피하고 이 좋은 루틴을 매일 반복한다면 당신의 소화 능력, 위장 건강, 혈당 반응은 한 달 안에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후 5분에서 10분 가벼운 걷기, 상체 세운 자세 유지, 복식 호흡으로 긴장 완화, 따뜻한 물로 위장 자극 완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단 10분 투자로 몸 전체의 균형을 되살릴 수 있는 루틴입니다. 그리고 응급실 의사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이 왜 이 습관을 바로 바꿔야만 하는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바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실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된 사고들,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본 의사의 진짜 경고입니다. 식사 후 눕지 말 것, 샤워는 최소 40분 뒤, 격한 운동은 절대 금지. 그 3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몸은 지금보다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거기에 천천히 걷기, 상체 세우기, 복식 호흡과 따뜻한 물 마시기, 이 4가지만 더하면 노화의 속도도 줄고 회복력은 분명히 살아납니다. 노력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 이 생각 하나 때문에 건강을 잃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응급실에서 정말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루 3번, 매번 반복되는 식사 후 루틴, 이걸 지금 바꾸면 여러분의 1년 후, 10년 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의사도 가족도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떠올리게 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시다면 공유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응급실 의사가 전하는 실제 사례 기반의 건강 정보 꾸준히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지금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에 나도 저런 적 있는데 하고 떠오른 순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후 10분, 그 작은 시간이 당신의 건강을 지킵니다.